문자 그대로 글어를 상대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학문, 이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입장에서 보면은 문자로 쓰여진 모든 것이 문학이고 문학의 대상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추구한 청동빛 시인 창훈 김용재. 김용재 시인은 시세계는 한마디로 해서 서정시적이면서 향토적이고 향토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애국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애국 문학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큰 인물이에요. 지방에서 보기 드문 큰 인물. 고인은 대전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한모 문학동인에서 활동을 했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충대문학회에서 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가 되면서도 계속 문학 공부를 하다가 1976년도에 시문학의 문덕수 선생의 그 추천을 받아서 시인으로 등단을 하면서 창훈 김용재는 70년대 문단 등단 후 80년대 초부터 국내외 단체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학의 발전과 문학의 저변 확대를 선도한 문인이었다. 호소문학회장을 맡으면서 대전 시내에는 그 저명한 시인들의 시비를 세운다든지 또 대전 호소문학을 전국으로 알리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일도 앞장을 섰고, 서울에서 하는 문학은 문학이고 지방에서 하는 문학은 문학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창훈 김용재는 대전 문학 발전을 위해 서포 김만중과 같은 지역 대표 문인을 연구하고 작고문인들의 추모비를 세우는 등 대전 문학의 기틀을 잡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서포 김만중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구운몽을 쓰시고 사실함정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작품의 가치가 놀라운 거야. 세계적인 거예요. 1920년대에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영어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최초로다가 영어로 번역된 작품이 구운몽이에요. 서포 김만중 선생이 우리 이 국문학사에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김만중 선생을 발굴해서 대전의 문인으로서의 기틀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결실을 못 보고 세상을 떴습니다. 창훈 김용재는 우리와 이별하기 전까지 언어와 이념이 다른 국가도 인간의 정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교류에 앞장서왔다. 월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북한하고도 작품 교류를 하고 이렇게 왕래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불가능하니까 월남에 있는 작가들하고 작품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인간의 정서는 맞닿아 있고 통일되어 있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죠.
보셨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 전 세계 하나인 이 분단 국가로서 분단 국가 그 시인이라는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소위 그 통일시를 염두에 두고 그 방향의 시작을 젊으셨을 때 40대 후반인가 이렇게 됐을 때 폐암을 앓으셨어. 그래서 사경을 헤맸는데 그때 살아나셨습니다. 그 정도 중병을 알면 되게 사람이 아주 깔아져 갖고 사회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늘 일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쓴 시가 있어요. 바퀴에 깔려도 햇살은 죽지 않는다. 아마 그게 그분의 지팡이였을 것 같아. 해는 바퀴에 깔려도 죽지 않잖아요. 햇살이.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그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분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죠. 건강 안 챙기고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런데 일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분의 삶은 문학을 위해서 사신 것 같아요. 문학에 봉사하는 것이 뭔가를 배웠고. 김용재는 문학을 향한 열정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에 당선되며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여정의 정점에 서게 된다. 한국 문학을 한국에만 국한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하는데도 앞장을 섰던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시인입니다. 또 그분이 UPLI라고 세계 개관 시인 상을 받으셨는데 단체 한국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한영 대역 시집을 내고 있거든요. 봄, 가을로.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시를 갖다가 영어로 다 번역해서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소대를 만들자. 그 강단에서나 또는 나와서 자주 찾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그 세계의 문호인 이 셰익스피어와 인도화를 바꾸지 않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 시인과 그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인도화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정신세계, 셰익스피어의 시세계, 셰익스피어의 시, 이것과 인도화를 바꾸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이 작은 나라이면서 지하자원이 아주 부족한 이러한 나라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다. 뭐를 수출했냐? 시를 수출했다. 시를 수출한 건 바로 뭐냐? 인간의 정신을 수출한 거다. 이 시는 바로 인간의 정신의 핵이면서 집결체입니다.